결정사 편입니다. 어떤 여성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부업체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렸대요. 빚이 너무 많대요. 다달이 그 이자를 혹시 내줄 만한 사람이 있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데서 했었는데 돈을 갚아줄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리고 결정사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그 여자의 예상 빚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던 짤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무능력해서라는 짤 많이 보셨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는 남자의 경제력을 굉장히 따진다는 거. 아니 지들이 능력 키워서 해결하면 되잖아. 보세요. 집 살 때 남자가 꼭 해와야 됩니까? 여자가 돈 보태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됩니까? 결혼할 때도 결혼식장 비 그 남자가 꼭 내야 됩니까? 그것도 보태면, 여자가 보태면, 아껴서 보태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냐고. 그걸 남자한테 혼자 다 떠넘기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애도 늦게 낳고 5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남자들은 돈이 없으면 기혼 비율이 낮고 잘 벌면 기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벌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별은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잖아. 오히려 돈은 못 벌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고 돈 잘 벌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고 어중간한 구간은 결혼을 오히려 못하죠. 왜 저런 줄 아십니까? 어중간하게 돈 벌어 보니까 이게 눈만 높아진 거야. 내가 한 200 버니까 남자는 한 700 벌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한 300 버니까 남자가 한 10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죠. 맞아야 되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적용됩니까? 결혼할 때 들고 오는 비용이 적용되잖아.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오는 돈에 10분의 1만 가지고 오면 된댔어요.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20년 전부터 나왔다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 그분들이 남자의 경제력 따지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대처를 잘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이 남자의 경제력을 따지는 걸 시기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애 때입니다. 남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파오 선물 받으면 어때? 라는데 스파오는 유니클로와 비슷한 의류 브랜드입니다. 내가 남친한테 스파오 목도리랑 장갑 선물 받아서 참다가 끝내 실망이라고 말했더니 남친은 오히려 나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진심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 방어인지 진짜 너무 궁금하다. 심지어 난 목도리랑 장갑 거의 안 하는 사람이고 1년 반 만났어. 브랜드가 저렴한 거기 때문에 성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이걸 이해 못할 수가 있나? 이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저거 어떻습니까? 굴하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건 댓글에도 설명되어 있네요. 과연 남친이 샤넬 목도리에 장갑을 사줬어도 실망이라고 할까? 그냥 여자가 솔직하지 못한 듯 이라는 댓글 보이시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게 스파오가 아니고 만약에 샤넬 목도리였다, 루이비통 장갑이었다, 과연 저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온갖 꼰대 자랑했을걸요. 지 친구들한테 자랑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커뮤니티에 내 남친이 이런 거 사줬어. 라면서 자랑했을 겁니다. 이건 100%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저렇게 화를 내는 거죠.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란 거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시물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저걸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이소랑 스파오는 돈 아낀 거 맞지? 크크크. 남자가 여자도 비율을 너무 못 맞춘다. 스파오 장난하나? 그만큼 쓰니한테 마음이 없는 거지. 남자 망신 다 시키네 라면서 여자든 남자인 척하는 여자든 전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까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남자를.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그분들은 저런 싸구려 목걸이, 장갑은 선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 같은 거죠. 자, 보십시오. 1년 반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할 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 구찌는 해야 돼. 버버리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문화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한테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저런 뉘앙스로 말하잖아. 마치 1년 반 만난 여자한테는 선물로 유니클로, 스파오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해달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러니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하지. 선물 해줘도 야랄, 안 해줘도 야랄.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건 연애 때고 이제 결혼할 단계,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사 편입니다. 어떤 여성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부업체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렸대요. 빚이 너무 많대요. 다달이 그 이자를 혹시 내줄 만한 사람이 있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데서 했었는데 돈을 갚아줄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리고 결정사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그 여자의 예상 빚은 1억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1억을 갚아줄 남자가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싶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이가 없죠. 아니 1억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돈이 뭐 땅 파면 나오는 겁니까? 삽질하면 나오는 거야. 아니 1억은 그렇다 치고 저게 5천만 원이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자를 대신 내줄 사람이 없냐고요.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결정사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 돈에 미친 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네가 진 빚은 네가 갚아야지. 그걸 왜 대신 갚아줄 남자를 찾는 건데. 좀 해줘 좀 하지마. 그런데 저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빚뿐만 아닙니다. 돈 많은 남자 원하는 사람, 전문직 원하는 사람 전부 다 뭐와 일맥상통하는
일맥상통하죠. 남자의 경제력과 일맥상통한단 말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잖아. 상황만 다르지 결국에는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많이 잘 벌 생각을 안 하고 남자한테 기댈 심산, 도둑놈 심보만 가득한 거죠. 자, 여러분들, 저건 결혼 전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약한 것부터 시작하죠. 남편이랑 싸운 지 6개월, 말 거는 법 좀 알려줘. 잠도 따라잔다. 내가 자전거 취미라 장비를 자꾸 사느라 지출이 많아져서 싸웠는데 내가 화를 못 이기고 홧김에 거실에 나와서 혼자 잤어. 그러고 계속 혼자 자고 서로 말도 안 한 지 몇 개월 지났어. 좀 풀어보려고 말 걸어봤는데 단단히 화가 난 건지 말을 걸어도 씹고 아예 날 없는 사람 취급해. 저녁에나도 밖에서 계속 먹고 들어오고 무릎 꿇고 자문했다고 싹싹 빌었는데도 말도 안 섞어줘. 진짜 나 이러다가 이혼당하면 어떻게, 남편 마음 어떻게 돌리지, 왜 그랬을까 내가, 라는 게시물인데요. 그런데 이 여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댓글을 보시면 이 사람의 전적이 좀 보이는데요. 변속기 바꾸고 이것저것 400만원 좀 넘었어 라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기기 변경할 때 1000만원 정도 들었어. 성과금 삥땅 친 거 거짓말 치다가 들켰는데 그때부터 자전거 얘기만 꺼내면 남편이 혼내서 장비도 몰래 산 거거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으로 저렇게 될 사람이 없다니까. 남자가 한 번에 저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전적도 있고 돈을 몰래 후킹한 전적도 있으니까 남자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야.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심지어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약한 버전이라고. 결혼 후 그분들이 돈돈거리는 거 조금 더 센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퐁퐁 친구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와이프가 존나 드셉니다. 결혼한 지 3년 됐고 결혼 전에도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미 덩치가 있고 성격도 괄괄해서 너 저 여자랑 결혼하면 진짜 평생 시달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졸라게 말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 아니면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고 결혼하더니 역시나 퐁퐁이 되었네요.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되어서 여자는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만 있고 몸무게 20kg 늘어났다고 하며 집 청소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먹방 투어만 다닌다네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기 힘들다고, 이혼할 용기는 없고 그냥 살자니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한 저희로서 뭐라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거봐, 하지 말랬잖아. 이런 말도 한두 번이지. 여자 버릇 고치는 방법 없나요?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라고 계속 꼬셔야 되나요? 라는 게시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어이가 없죠. 야, 이걸 결혼해? 라는 문제는 둘째치고요. 이거 이혼을 안 합니까? 딱 보면 애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집안에 머리 긴 남자 하나 더 키우는 거잖아. 남자 돈으로 말이죠. 보세요. 일 안 하고 있는데 남자 돈으로 친구들이랑 먹방 투어 댕기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남편에게 짜증만 내고 성질만 부린다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런 사람이랑 왜 같이 사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을 잘못한 거 둘째치고 저렇게 이혼 안 하고 호구남처럼 사는 거 보면 화가 난단 말입니다. 보고 있으니 역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제는 저런 남자를 보면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저럴까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 훨씬 많다니까. 그러니까 조상신이 도와서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았는데도 지 마음대로 해놓고, 그리고 이혼하라 혼자 살아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엄청 많은데도 그럴 의욕조차 없으면서 그저 자기 불행을 남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서로 만나면 행복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친구들인데, 아니 결혼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어? 야구 빠따라도 때렸어? 아니잖아. 네가 선택한 거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이선한 악강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 자체가 돈 안 벌고 남편 돈으로만 호의호식하면서 남편 갈구는 여자 때문에 인생이 헬모드로 들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높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헬모드가 뭔지 아십니까? 도축이잖아. 재산 분할이잖아. 30대 초반에 이혼하는데 아파트 재산 분할, 양육비, 현실적인 조언 부탁해. 아내와는 결혼식 올린 지 1년 정도 됐고 심각한 성격 차이와 가정 불화로 이혼 직전이야 라는데, 뭐 읽을 가치도 없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애는 있다는데 재산 분할을 걱정 없고요. 양육비만 조금 주면 되겠네. 사실 근데 양육비도 좀 머리 아픕니다. 이게 정우성처럼 결혼 안 하고 양육비 주는 거면은 법정 한도액만 주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혼한 거면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건 1년짜리 예시라 좀 적절하지 않아서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혼 숙녀의 한 장면입니다. 부부의 재산으로 아파트 몇 억, 자동차 3대 정도 있다네요. 그리고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기여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물으니까 60에서 70%랍니다. 그런데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고 도의적으로 부부가 함께 공동체로 만든 거니까 아내가 양보해서 5대5라네요. 그런데 재산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결혼 초기에 1억을 시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기여분이죠, 이거는. 그리고 맞벌이도 4년 정도 했다가 그만뒀다는데 심지어 그 소득 비율이 남편이 3, 아내가 1 정도라네요. 그리고 남편 측 변호사가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6, 아내가 4 정도 하면 무난하게 주장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7대3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아내의 변호사가 재산 분할 5대5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댁에서 1억을 도와줬잖아요.
15년 당시에 1억은 큰 돈이에요. 시댁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 집을 못 샀을 가망성이 높아요. 시댁의 지원은 남편의 기여도로 인정된다네요. 그래서 아내의 재산 분할 비율은 40% 정도 예상된다 라고 하니 그 여자가 40%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적어도 50%는 돼야지. 그럼 우리 엄마가 애 키우는데 도와줬으니까 그 기여분도 넣어달라고 주장하는데 네, 그딴 건 주장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애 낳고 남편 돈으로 호요식 하며 살면서 40%도 적다 50% 내놔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니까. 지금 국내혼 하시잖아요. 연애하시잖아요. 저렇게 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니까. 이혼율 전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자랑하는 나라니까. 결혼한 사람 중에 2명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안 되실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동전 던지면 앞뒤 나오는 확률로 이혼 당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돈 따지고 재산 분할, 이혼, 도축 이러니까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하라고 교제를 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남녀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사상 그리고 돈 때문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